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정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언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창재, 보건연구부장 김종수, 환경연구부장 구본공,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건설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구본곤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성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집행 현황, 주요 업무 보고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황은 139억 2,700만 원이고 10월 20일 현재 집행액은 112억 3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0.6%입니다. 6쪽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쾌적한 환경, 건강한 시민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18개 세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국제적 수준의 시험 검사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입니다. 시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분석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 검사 품질 보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인기관으로서 시험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20개 분야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102개 항목에 대해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10개 분야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결과에 대한 국내외 공신력을 확보하여 연구원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견학 프로그램인 열린 보건환경교실, 미래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방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원 홍보 영상 제작, 소식지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시민들과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사전 감시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신속 진단으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변종 등 법정 감염병 확인 검사,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조사 사업, 감염병 유행 예측 병원체 감시 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단 체계 유지로 지역의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입니다. 식중독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규명 및 감시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미생물 검사, 식중독 원인 병원체 규명 및 모니터링 검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조넬라 감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밀착형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되는 시민 다소비 식품 검사, 식품별 위해물질 오염도 조사 및 건강기능식품 지표 성분 검사, 생활 밀착형 화학제품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에 유통되는 시민 다소비 식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12쪽, 유해 농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성 검사 확대입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유통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 농수산물의 유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BL3 상시 운영을 통한 고위험 병원체 대응 강화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919년 9월부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 및 신변종 고위험 병원체 확인 검사와 생물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험실 네트워크 등급 B2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염병 검사 기술을 이전받아 감염병 진단 항목을 작년 65종에서 올해 69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생물 테러 등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감시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 공공수역, 토양 등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태화강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도 조사를 비롯하여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검사,
토양 오염 실태 조사 및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염 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 환경 보존과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대기 측정망을 이용하여 울산의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농도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에는 신속한 경보 발령을 위하여 24시간 상황 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와 실시간 유해 대기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산업체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보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폐수 및 와수 배출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지하수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수 배출 시설 및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 검사와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마을 상수도 등 수질 검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지켜내고 산업 폐수 등 배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한 실내 공간과 정원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를 비롯하여 악취 실태 조사 등 악취 검사, 소음 측정망 운영 및 생활소음 진동 검사,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유해 인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국제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조사 사업을 활성화하고 학술대회 참여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는 취소하였지만 울산 지역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특성 연구 등 분야별 10개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과제는 각종 학술대회에 발표를 할 예정이며 최신 분석 장비 등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연구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위한 분석 시스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발생원 추정 및 성분별 기율 파악으로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현 야암동 측정소에 설치 완료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블랙카본 성분 분석기 등 6종의 장비로서 염소이온 등 136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미세먼지 특성 연구 결과를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울산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체계적인 가축질병 검사로 안전한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상시 예찰 및 신속 검사 체계를 운영하여 재난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검사 11,6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 결핵병 등에 대한 정기 검사와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와 농가 자율 방역 지원을 위해 주요 가축 전염병 등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방역 조치로 공중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송아지 설사병 원인체 모니터링 검사입니다. 탈수에 의한 폐사와 성장 지연 등을 일으키는 송아지 설사병 원인체에 대해 조사하는 사업으로 농장에서 유행하는 설사병 원인체를 분석 조사하고 예방과 치료 방법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육 생산을 위한 도축검사 9613건과 식용난, 원료위생검사 등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검사 4318건, 수거검사, 위해요소 사전예방 등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건들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원유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농장 생산 우유인 원유 중에 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장비 구입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원유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유에 대해 1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잔류물질 기준 초과 시 잔류 원인 조사와 잔류 방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원유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120만 울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 식품, 의약품, 환경, 동물위생 분야의 시험, 검사, 조사, 연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야 이 보건환경연구원 원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많은 고생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현재 그 감염병 검사과가 충분히 다 됐습니까? 이제 11월 2일자로 저희 연구원에 연구사 6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중에 보건 분야 4명이 보강돼서 지금 현재 결혼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예. 그 사람 연구사들입니까? 아니면 연구사들만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됐네, 그죠? 예. 그다음에 그 검사 기기와 관련 부분도 이렇게 다 보충이 되고 다 검사 기기도 도입이 다 됐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그 3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그래도 그 검사를 하기 위한 좀 더의 장비의 확보가 필요해서 내년 본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그죠? 보건, 환경, 축산 관련 각종 시험, 검사, 조사,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렇게 울산 연구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각종 업무를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부 조직에 위임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건연구소 연구관이 총 합해가지고 연구관은 13분 맞죠? 예. 그다음에 연구사가 49명.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 보건연구관과 연구사들은 1년에 논문을 몇 편씩 쓰게 되었습니까? 지금 각 과에 한 편 정도를 그 연구 사업으로 실시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각종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공동 연구 사업은 중앙부서와 연계하여 어느 일정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과에 한 편씩만 쓰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거네요. 아니면 원장의 지휘 방침에 의하여 연구 사업을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지금 그 주요 업무 전체의 한 80% 이상이 그 검사, 조사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연구 업무에는 그 시간적인 또는 인력적인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한 과에 최소한 한 건의 연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가장 주 목적이 그죠? 우리 울산시의 각종 아까 제가 열거했는 그 사무에 대해 가지고 당면하게 현안에 밀려 가지고 검사 그런 것만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이런 게 경보를 하고 그죠? 농업 같으면 축산 같으면 각종 축산의 질병으로부터 지금 예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내가 농민들이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간염병 같으면 간염병 질병과 징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당국보다는 먼저 빨리 이렇게 캐치가 돼서 이렇게 보건당국에 통보가 돼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가장 큰 목적으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연구기관이나 연구조사 시험 검사 이게 아니고 저는 조사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별도로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논문집이 있으니까 발표는 매년 하고 있고 논문 집은 2년에 한 번 경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 연구 보고서 논문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발간된 있는 최종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하고 있는 10개의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엔테로바이러스 유행 특성, 채소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실태, 한 편의 연구 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다른 자료 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양의 시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1인당 한 편의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연구원도 동의 같은 여건이고 그래서 한 과에서 이제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야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한 편의 지금 논문을 작성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지금 현재 수집된 자료는 없는데 수집해서 보고 드리도록. 정리를 돼 있는 것들 저한테 안 주시고요.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연구원이 이제 발전 연구 울산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울산 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우리가 보건 여성개발연구도 있는 이유도 정책을 우선 개발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축 질병과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가장 깊숙한 이런 부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조사 연구가 되어야 각 실과에 전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위기 징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조기적인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도 오직 검사, 이렇게 시험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저는 본질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게 조사 연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런 점에 좀 더 많은 의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 최신 정보도 입수하고 그다음에 연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혜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은 뭐라 해도 대기질이 제일 이래 또 시민들에게 많은 또 이래 또 관심을 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관리가 아주 울산에는 공단을 국가산업단지 완성공단을 또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기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와 또 우리 관리가 또 필요한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유해 대기 물질 측정 차량을 도입하여 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대기 측정 차량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하에 실시간으로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차량에 탑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군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 악취의 원인 물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할 경우에, 예전에 그 장비가 없었을 때는 악취 강도만 판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 악취의 주요 원인 물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있고, 또 그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고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 유해 화학물질들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각 그 산업단지 주변이나 이런 데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단의 환경관리인 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장에서 그 어떤 시설을 개선을 했는데, 그 개선 효과를 알려고 하는데 측정 자료가 없어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 배출 시설이 아닌 공정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냄새가 나는데 원인 물질을 찾고 싶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측정을 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사업체가 스스로 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갖도록 저희들이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뭐 꼭 그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기보다도 우리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이래 또 운영을 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런 조사 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립 환경과학원 조사연구에서 울산이 뭐 타 지역보다도 암 발생률이 높다고 이래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울산에는 또 대기질이 벤젠이라든지 발암성 유해 대기오염 물질이 또 많이 또 이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철저히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당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보시면은 온산국 공단의 악취 건수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9년에 해마다 증가 속도가 이만큼 빨라져요. 악취에 대한 문제는 이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우리 악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중에 우리가 포항 지진 이후에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막 원인 물질을 찾고자 해서 노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면요, 그게 주로 제련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특히 원산국가산단의 악취는 고려아연 그리고 LS 니꼬, S오일, 이수화학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황화수소 나트륨에 대한 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그 뭐 황화수소 나트륨이 뭐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국산화에 대한 제품은 악취 유발물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에서 사용하는 이 중국산 저가 황화수소 나트륨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악취의 그 문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이게 사소한 거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접촉이 되는 분들한테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단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토가 나고 예를 들어서 어지럽고 뭐 일부 통증이 있고 각막에 통증이 있고 이렇겠지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는 폐에 손상을 입혀서 사망까지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게 특히나 민간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이거는 행정이 같이 환경보존과하고 같이 직접 나가서 직접 그걸 샘플을 채취해 와서 그냥 단순히 공중에 떠다니는 거 차로 다니면서 할 게 아니라 그 특정한 회사들이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고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회사들한테 직접 검사를 해봐야죠.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여수 산단의 그 오염 배출 조작 사건 이후에 우리 미포나 원산국가 산단에 대한 그 뭐 악취, 분진, 뭐 이런 화염으로 인해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지역민들은 계속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TMS 설치 다 돼 있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장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전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초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을 떠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이 많은 문제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그리고 장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그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 연구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화수소에 대한 해독제나 이런 부분이 현재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환경보존과도 알아보고 쭉 했는데 이런 해독제에 대한 부분도 누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당면한 시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 절실한 게 해독제인데 그 해독조조차도 어디에 몇 개가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수요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좀 해서 발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측정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울산이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정망이나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존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범위가 넓다 보면은 평균치로 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시대기 측정망 수는 그 지침에는 인구 10만 명에 하나 정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1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광역시로 보면은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저희 그 울산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일반 도시 대기 측정망 외에
오존 전구 물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유해대기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해대기 측정망은 그 3개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국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또 1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금속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경국에서 그 용역 사업을 수행해서 그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설치가 되면은 운영은 저희들이 잘해서 대기 개선 자료, 정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유해 환경으로부터 울산을 지키는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전창재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의 어떤 유해 환경이나 여러 감염병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19년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많이 좀 보완이 되었는지요? 저희들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번에 코로나19처럼 급격히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그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는 노후 장비가 한 20에서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가 개정된다든지 긴박한 사항에 따른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신규 장비로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점점 새 장비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연구원 사람도 중요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최신 장비가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예산 때문에 사실 시기를 놓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유해 환경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울산의 어떤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제한을 유해 환경을 감시하고 아니면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도 제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구의 목적 또 환경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줘야 그걸 기반으로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대기하고 수질 관련해서 울산은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TMS를 설치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앞서 환경국하고 우리가 행감을 할 때 TMS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뢰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주민들께서는 늘 악취나 수질에 대해서 민원을 열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참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보다 울산은 좀 다르게, 왜냐하면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울산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구미에서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뭐 식물뿐만 아니고 사람한테 치명적이었거든요. 울산에도 대규모 불산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책, 대안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울산의 어떤 바람의 방향이나 계절적인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뭐 장소뿐만 아니고 시설의 어떤 장기적으로 있으리나 이런 것까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또 울산은 지리적인 특성상 화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항상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일단 저희 손 닿는 데까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거를 보건환경연구원만 이 일을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예산이나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회하고도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촘촘한 어떤 환경망을 구성을 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행감 자료 68쪽에 보면은요, 지하수 수질 측정량 현황 및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 지점에 중구 태화동, 여기가 태화산이 맞는지요? 68쪽입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수질검사가 6월 달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여름에 붙어 있었는데, 한두 달 뒤에 가니까 다시 적합하다라고 이제 수질검사서가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한두 달 차이를 두고 이 적합하고 부적합하다 나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이제 우리 울산 관내에 24개 지점을 선정해 놓고 매년 아니면은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수질 검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수질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질,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잘 안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지하수 수심이 낮아서 지표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어떤 오염 물질들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미생물 항목들은 채수 과정이나 취급 과정이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우에 의한 유입으로 인해서 부적합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 자료들을 이제 중앙부서에 보내면은 중앙부서에서 이 자료들을 전체를 검토해서 지하수 보존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지금 지하수를 이제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용수로 접합하러 나와 있고요. 음료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도로 이 측정망 외에 예. 별도로 수질 검사를 받아서 직합하면은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접합도 있지 않은 예. 검사도 연 2회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음용수는 그 법규나 규모에 따라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의 주기가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서울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에는요, 수질검사 주기를 연 8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4분기에 한 번 하고 2, 4분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온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 3분기에는 또 매월 실시한대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을 해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검사를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청에다가 약수터 주변의 청소라든지 또 주변 정비공사 또는 뭐 미생물 살균기 설치 건의 등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질 정보 상태를 우리가 주민들이 태화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이 걸었을 때 산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주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한 4, 50분 도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 상황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까? 뭐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시에서 뭐 물관리센터에 뭐 이렇게 정보가 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 수질검사,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그 성적서는 거기에다 게시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도 있고 어제 예, 그 현장에 가면은 그 검사서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사전에 예. 이제 주민들이 예. 물병을 이렇게 잔뜩 들고 올라가서 예. 빈걸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안내적인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그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제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두 가지 나눈다 이거죠? 예. PM10과 PM2.5로 나누는데 PM2.5는 환경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15 이하로 돼야 되는 경우 그죠? 예, 예.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연평균이 우리가 지금 조금 다 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측정문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넘는 것 같으면 우리 대기 그 미세먼지 관련된 그 측정 장소하고 전체를 평균해가 낸 겁니까, 이것도? 예, 미세먼지는 그 자료가 울산 관내 전체를 평균한 자료입니다. 자료고. 그다음 오존 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 한 지점만 초과되면은 미세먼지 그 주의보 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료는 울산 전체 평균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측정 장소별로 아주 그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른데요. 우리 가장 그 미세먼지 배출 차량으로 배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공업타라든지 그죠? 동서오글이라든지 산업체가 집중돼서 넘어오는 이런 지분, 그다음에 무거신봉 로타리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측정망에 몇 군데 지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네. 뭐 우정 사거리라든지 저 명충 사거리 같은데 가장 집중되고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대기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는 몇 군데가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측정망 19개 중에 지금 그런 지점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이. 지금 도로변 측정소가 지금 한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그 북부 순환도로 쪽에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그 장비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나서 그 측정 자료는 지금 수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이 데이터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도로변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주택가하고 뭐
뭐 다른 공단 지역하고 여러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도로변 이런 데가 좀 많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측정망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로변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측정망을 설치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변 측정소하고 기타 다른 측정소 설치는 환경부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50%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 문제는 환경부하고 계속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고 조율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19개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그럼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예. 그럼 그 비율이 딱 정해졌으니까 도로변 주택가 그 공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 비율이 딱딱딱 몇 개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이제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은 환경국에서 측정망을 설치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 집단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설치 예비 지점이 나오면은 또 저희 연구원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예비 지점 중에는 이 지점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환경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발표했는 보고서를 우리 보건환경위에서 보내왔던데 그걸 봤는데 측정망이 설치 지점되어 있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이 더 많이 측정되어 있고 하고 그다음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하고 비율이 거의 똑같더라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율이요. 그래서 측정망을 배분할 적에 도로변이라든지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이렇게 앞으로 확충하면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실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의견을 네. 환경국하고 전달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교에 대한 토양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가 혹시 있나요? 가령 이제 학교 대부분의 상수도를 쓸 경우에는 상수도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저수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를 쓸 기회에는 또 지하수 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아니, 실시하고 법을 묻는 게 아니라 예. 학교 내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부분에서 상수도법이든 지하수법이든 떠나서 아이들이 먹는 물에 대한 검사 결과가 한 번씩 있나는 거죠. 네. 그거는 교육청에서 기획해서 네. 검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할 경우도 있고 또는 민간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이 하는 방식이고 예. 우리 연구원에서 받았든지 아니면 예, 자체에서 했든지 그 결과가 있냐 없냐를 여쭤. 예, 정수기 검사 결과라든지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그 결과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추진 계획조차도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먹는 샘물이라든지 그리고 거의 하수 폐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하천에 그리고 해양에 있는 부분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검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에 대한 계획을 좀 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코로나 검사용 진단 시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장비 구입에 있어서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짧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등 그 진단 시약 구입비를 7억 7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이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7억 7천에 대한 그 수의계약 목록하고요. 예, 그 회사 기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 구입 계약 방식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담보를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좀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정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미영, 정책연구팀장 박민정, 교육사업팀장 이영란, 경영지원팀장 최진규, 사회복지지원팀장 김윤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영란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최진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윤정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연구, 교육사업, 경영지원 3개 팀과 성별 역량평가, 사회서비스 지원 2개 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정원 12명에 현원은 12명이며 정원의 인력으로 수탁기관 인력 6명이 있습니다. 이쪽 팀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 현액은 19억 5,3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집행액은 9억 7,400만 원이며 잔액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 잔액의 대부분은 연구 용역비와 사업비 잔액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목록입니다. 우리 여가원은 성평등 도시 울산 실현을 목표로 정책 연구, 교육사업, 수탁기관 운영 3개 분야 총 32건의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성평등 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입니다.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를 위해 세일센터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접근성 증진, 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내실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 체감형 울산시 여성 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울산에 특화된 여성 친화도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군별 성주류화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다음 9쪽 2020년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입니다. 2년 주기로 발간되는 중앙의 성인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성인지 통계 지표를 구축해서 각종 법령이나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 역량 평가, 분석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조 울산 지역 여성 폭력 실태 및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함께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여성 친화도시 울산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다음 11조 울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은 매년 75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조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 정책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억압과 장애인이라는 불이익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부각하여 수요자 맞춤형의 지원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국정과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지역별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울산은 중소제조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제조 종사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타 지역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조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의 성평등 정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관련 정책 형성 과정 확대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욕구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의 주체로서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의 실태를 조사해서 울산 여성 전체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16조 울산광역시 성별 역량 평가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입니다. 2012년 성별 역량 평가법 시행 이래 많은 정책이 개선되었지만 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없었습니다.
제도 추진 체계 분석과 정책 개선 사례 등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의 교원 성희롱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서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입니다. 6월부터 울산 교직원 9,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7월 말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처리 심의위원회 개선, 성희롱 모니터링 제도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8에서 19쪽 울산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실태 및 구직 수요 조사 연구와 울산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공회에서 울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부터 수탁받은 과제입니다. 다음 20조 울산광역시 취업 여성 근로 실태 및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 고용의 수준 제고를 위한 개발원 자체 연구 과제 사업인데요. 취업 여성의 근로 실태와 경력 단절 경험 분석을 통해서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다음 22에서 23쪽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혁신여성 리더 양성과정 기본과 심화과정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젠더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개발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정기 간행물 울산 여성 발간입니다. 6월 달에 함께 일하는 울산 여성이라는 주제로 10호를 발간하였고요. 12월에는 울산 20대 여성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제11호 발간 예정입니다. 울산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5조 여성 현안 포럼 릴레이톡 젠더 이슈 톡톡 발간입니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여성가족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여성 현안 포럼 릴레이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토크 내용을 정리 보완해서 젠더 이슈 톡톡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여성가족 정책 포럼입니다. 오는 12월 1일에 성평등의 가치 생활 속으로 스며들다를 주제로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새로운 비전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 선포식과 함께 울산의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울산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발행입니다. 독립운동을 펼쳤던 울산 여성을 중심으로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여성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되지 못한 울산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2월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과거 울산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울산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울산 여성 가족 브리프 발간입니다. 초등 돌봄, 여성 인력 채용, 양성 평등 의식, 청소년 정신 건강 등을 주제로 연간 총 6회에 걸쳐 팜플릿 형식으로 제작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다우리 서포터즈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춰 시민이 직접 여성가족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다우리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서포터즈단 신년 교류회를 시작으로 서포터즈단 성인지 감수성 역량 강화 교육, 2021년도 개발원 정책 연구과제 수요조사 참여 등 개발원 여성 정책 실현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3쪽 2020년 여성인지 아카데미입니다. 7월 울산 지역 공공기관 여성 중간 관리자 정규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11월에 여성 시민 리더 정규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역의 여성 리더 배출과 여성 인재 육성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양성 평등 주간 울산 청년의 평등적 참견 시점 온라인 포럼입니다. 9월부터 울산 청년 164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포럼을 실시하였고 일자리, 안전, 놀거리 세계 분야 줌 간담회를 실시해서 청년 정책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020 성인지 교육 대표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9월부터 지역의 교육기관과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자 강의 시험 평가를 거쳐서 최종 22명의 성인지 교육 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여성가족 관련 원활한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먼저 울산 성별 역량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시와 구군의 법령과 사업수행 컨설팅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울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서비스 시장 확대와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 복지인구 정책과 수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운영 현황을 비대면으로 현장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한 지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도 많이 좀 칠 때 들어와서 또 정액도 예산이 되었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일생활 균형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과 기업 내에서 관련 제도의 그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울산시의 시민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이 지금 48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또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그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같지만 또 그 대기업 아래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제조업들이. 그래서 일생활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근로시간 자체가 너무 길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 점수가 약 50점 정도 나오는데 울산은 오히려 전국에서 좀 하위에 놓여져 있고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를 내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 뭐 지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이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낮은 건 아닌데, 오히려 어떤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라든지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기에는 좀 울산만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근로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또 이렇게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원에서는 이런 저녁이 있는 그런 가정 문화, 이 사회 문화를 이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개발원에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만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기본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양성평등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말 그대로 여성가족개발원인데 하는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 또 가족의 구성원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연구 하는데, 지금 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또 내년에는 아동 폭력에 대한 이런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늦다. 아동 폭력에 대한 부분은 벌써 우리가 오래전부터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좀 더 선두적으로 이슈화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먼저 던져줘야 되지 않느냐.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다 하잖아요.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구 결과도 내고 다 하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울산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폭력에 대해서 내년도 하신다니까 여러 지금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학교 폭력 이런 데서도 워낙 이슈화가 되는데 우리 이제 가정 내 부모에 인한 폭력이 최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월등히 높아요. 예.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폭력이 높아 보이지만 거의 대다수가 가정 내 폭력,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 건지에 대한 연구와 그걸 좀 담아서 또 우리 가정에 해서 좀 방안과 그리고 제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의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가족 구성원 간의 뭐 대화, 이런 이제 소통, 이런 방법이 좀 어색한 부분, 인색한 부분, 그런 게 대한 방법은 또 같이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겠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인이나 기관들에 대한 이 독점화, 대형화를 계속 우리가 다과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단 사업들이 한 기관이나 한 법인에 몰려서 자꾸 대형화되고 독점화되는 거는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기관들은 퇴출되어야 된다라는 또 말씀 좀 드리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지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슈 되기 전에 이제 그 지역에 발생되는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문제, 뭐 가족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개발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정말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고요. 더 노력해서 저희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 그 뭐 핫 이슈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장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초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들려서 보니까 과제를 사전에 예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들을 사실은 올 초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내 생활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특히나 자영업종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뭐 미용이든 뭐 네일 아트든 여성들이 또 이렇게 창업한 어떤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대면해서 하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피해가 더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울산 자체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도시, 산업도시 기반으로 커왔기 때문에 울산 여성들의 어떤 그 취업,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후에 그 21세기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보면 이거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1인 가족,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는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구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과거의 방식보다는 지금 아까 우리 앞서 동료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하나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이게 다른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뭐 200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2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과 예산은 기본적으로 충실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예산이 적다 그래서 그걸 자르다 보니까 몇 개로 자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부실하거나 정책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원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매번 이제 작년 감사 받으면서도 이야기가 나와서요. 예산과 인력의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제 개원 올해가 5주년을 맞이했는데 5주년을 넘어서서 이제 내년 되면 6년 차 접어드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그래도 수탁 3억 예산 받은 거에 수탁 받고 해서 거의 외부에서 한 9,500만 원 정도를 뭐 좀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좀 예산이 늘긴 하지만 글쎄요, 뭐 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증가가 되면 당연히 같은데. 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이 예산이나 뭐 인력 부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발전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주어진 예산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몇 개를 해야 되고
그 몇 개를 주어진 예산으로 놔두면 개당 얼마씩 어떤 금액이 나오는데 사실 과제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기초자료 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또 쉽게 접근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산을 충분하게 주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을 하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을 좀 개선이 되려 그러면 예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외부의 사업도 또 좀 따오셔야 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을 잘 이해하고 울산을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충원이 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 여성 개발연구원은 우리 여성 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울산 여성의 경영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설립 목적이 뭘까요? 사업을 이렇게 조례상 보니까네 여성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개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그 다음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 여성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서 한 9가지, 10가지 뭐 그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합해서 하나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별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연구와 교육 사업, 그죠? 그게 가장 큰 과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 서비스 지원단인가 이게 위탁된 이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연구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개원한 이래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에 임대를 해서 부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에 들어가는 거는 무상 임대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가 건물을 뭐 그렇게 들어가라 하는 이유는 그 관계라는 거는 여성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 가지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설한 뜻으로 이렇게 무상 임대를 주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권은 울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다만 업무적으로 개발연구원이 센터와 업무의 중첩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우리 개발연구원도 보니까 교육 수탁 사업이 교육 같은 걸 하는데 여성센터다 보니까 여성 취업 재취업을 위한 여성들의 교육 훈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중첩 프로그램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양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관의 두 기관이 비슷한 교육훈련 여성의 그 교육훈련 부분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딱 원하게 딱 대별되게 확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보니까네. 일정 부분 비슷한 건데 이제 프로그램은 어떤 데는 중첩돼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총괄을 하고 이래 하지 않으면 중첩돼서 이렇게 적어질 건데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문제가 정리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뭐 여성 인력을 개발해 갖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많은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서
울산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게 성평등 지수를 끌어올리는 관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늘 이제 성평등 지수의 그 영역에서 보면 울산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국에서 항상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뭐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서울 여성가족재단이나 뭐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인천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조례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업무 역량을 확실히 드러나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양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한쪽에서 통합에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위 개념을 보면 여성개발연구원 소관으로 한 개의 센터로 이렇게 그 조직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울산에 조직이 운영이 됐으면 더 큰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아이고. 글쎄 뭐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네네. 지금 그 원장님의 잠시 있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지금 앞으로 여성 개발원이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여성이 그죠? 제대로 이렇게 교육 훈련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를 이야기하달라고 합니다. 그 방향에서 결정돼야 여성센터가 먼저 설립됐어요. 그죠? 네. 그다음 여성개발원이 됐습니다. 아마 여성개발원이 먼저 됐으면 아마 여성센터가 밑에 아마 위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지원단이 가듯이 서비스 사업 지원단 갈 수 있듯이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그 발족하는 게 그 선우가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저는 이해되고 있는데 두 개의 조례를 이렇게 다 비교해 보니까네. 그래서 연구원장은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울산의 이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울산 여성을 대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글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기관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연구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기관이라 다른 데보다는 어떤 콘텐츠 개발에서는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성인력개발센터든 뭐 꼭 이렇게 그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울산 지역에 있는 뭐 저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콘텐츠 개발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특성상 뭐 좀 뭔가 통합이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의 선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 그 역량 뭐 개발 교육에 좀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최진규 지원단장님, 우리 파견되어 나가 계시죠, 그죠? 예. 우리 최진규 그 사업 지원단으로 봐서는 이 두 기관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두 기관이 저희 개발원과 센터가 이래 보면 사실 여성가족 청소년과 합의 이렇게 수탁 기관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게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이렇게 또 거기 안에 기관으로 종속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여성과의 재단으로 따로 출범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거리가 가까워지기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 연구원은 네. 그 발전적으로 하려면 저는 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업무도 위탁돼 있거든. 네, 그런 임시적으로 그죠? 그 당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한 그 일반적인 건물이나 시설 관리가 가장 주 목적인데 취업을 알성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그 기관을 위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맞기엔 성질이 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위탁돼 버렸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갖고 있는 그 사무실 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해진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들어갔고 그런 거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기관을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한두 자만 바꾸면 돼요. 도시공사 그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바꾸고 그 여성개발 그 센터 그 여성개발연구원의 조례만 바꾸면 이렇게 센터를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 부서에서 또 각각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또 그러면 과업을 그 말씀을 좀 자료를 주세요. 입건과 관련돼 가지고 두 기관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독자적 운영보다는 저는 두 개의 기관을 훈련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합니다. 센터 하부 기관은 나는 제 생각 개발연구원의 인력센터가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그 센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시너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시너지 효과와 그 시너지 효과 부정적인 장단점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제게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센터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손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세터 일하기 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이제 산하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올해 연구과제에 이제 새로 일하기 센터요, 그죠? 이 센터에 대한 발전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구 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하고 지금 손정학 의원님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먼저 잠깐 얘기하고 저 정책연구팀장인 박민정 팀장이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일센터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울주만 빼놓고는 다 지금 세일센터가 생겨났거든요. 작년에 이제 북구를 마지막으로 해갖고 중구, 울주구, 그 다음에 남구, 저희 동구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 또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일센터의 그 종사자들의 역량 같은 것들도 제대로 조금 그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같이 마련이 돼서 각 구별로 있지만 제 생각은 좀 이후에는 좀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의 이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리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고 여성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세일센터가 꼭 경력단절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경력단절 되지 않은 여성들에도 정말 말 그대로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그 지원책을 통해서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팀장님 말씀. 네.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이 3가지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세일센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두 번째는 구인과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분석해서 좀 도출하겠다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의 여성 7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내용은 구인과 구직의 그 컨트롤 타워, 광역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출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구인과 구직을 위한 매칭 서비스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산 그 세일센터의 온오프라인 그 접근성의 용이성을 좀 높여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던가 그런 구인과 구직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시민께 알려드리는 통합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여성이 취업했을 때 오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컨설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세일센터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기업에서 잘 알지 못하셔서 그냥 인력을 소개해 주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일센터도 적극적으로 세일센터가 홍보를 해서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일센터 내부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업무 관리라든지 시스템, 그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4개의 세일센터에서 작년에 한 번 모여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청에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시청에서도 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심리 지원이라, 왜냐하면 세일센터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그 업무적으로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도출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일센터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 뭐 지향해야 될 목표 같은 부분들이 연구결과에서 많이 도출되었네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세일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용 빈도라든가 뭐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한번 이용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센터 안에서 그 세일센터의 취업 상담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심리 안정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직을 준비할 때도 세일센터를 또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과제를 보면은 아까 이제 장윤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제 연구 과제가 1-1번이 지금 세일센터 발전 방안이고요. 12번 과제가 경력 단절 여성의 실태 및 구직 수요 조사 연구인데 요 12번 과제의 연구비가 5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1번하고 12번을 훔쳐서 제대로 된 연구를 좀 더 연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뭐 해 연구 과제에는 이런 비용들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행사 때문에 사실 대관을 못 해가지고 뭐 저희들도 이제 CO의 일정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걸 자세히 살펴보진 않아서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 손정학 의원님 이야기하시니까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 건물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외부에서 건물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어요.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사용하시는 면적이 97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었어. 건물을 봤는데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이걸 다른 데서 어떻게 쓰고 있나 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공단에서 거의 다 대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정책과 교육하고 여기 있던 시설이 같이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이게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게 달성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교육하는 부분하고 정책하는 부분하고 뭐 이 시설을 유지하고 대관하는 거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저도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어나 하는 부분이 시너지도 있고, 특히 이제 울산의 그 여성 관련된 어떤 정책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원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여성가족 청소년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점이 달랐다고 그러지만 일원화하는 쪽으로 한번 그 대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가족 개발원 그 과제 부분, 이 부분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코로나 인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1인 가족,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 거기를 기반한 정책을 또 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면 저는 요즘 그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뭐 사회적으로 관심 가질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신고율이 최고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 2배 정도 신고율이 건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아동학대는 거의 한 70~80%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보육원, 뭐 유치원, 뭐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만도 거의 뭐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좀 해서 좀 예방 차원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유영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뭐 이미 연구가 됐었으면 좋았겠으나 내년도에 그 연구 과제 목록에 아동학대, 울산 지역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 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할 계획이고요. 그 잘 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 방안 또 예방책까지 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이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상수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